혹시 여러분들의 집에는 버려야 할 물건들이 보이지만 당장 버리기 아까워서 하루쯤 더 써도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지금은 필요 없어도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서 오랜 기간 그냥 보관해 두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 삶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리해야 하는 대상은 물건일 수도 있고, 휴대폰 속 연락처인 수도 있고, 책상 서랍 속 뒤섞여 있는 명함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장롱을 열자마자 버릴 물건들이 산더미이지만 골치가 아파서 다시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아끼고 절약하는 게 습관이 된 노년 세대들은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용하던 물건들은 저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쉽사리 떼어내기 힘듭니다. 아주 오래 묵은 때처럼 벗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각보다 모진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서 불편할 때보다 너무 많아서 불편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오래된 물건들은 특이한 세월의 냄새, 생활의 냄새가 배어 있어 집안 공기를 쾌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물건을 버릴 때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면 점점 버릴 것들이 보이고 집을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 아까운 것보다 사놓고 열심히 쓰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어 버려야 할 물건 1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물건 중 버려야 할 물건을 한 가지만이라도 처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는 나에게 작아진 옷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고 입을 것이라며 이미 작아진 옷들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실제로 지키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물론 이 말을 정말 지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앞으로 안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짐을 하고 옷을 보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살을 빼지 못한 경우도 있고 살을 뺐음에도 예전에 샀던 옷이 지금 봤을 때는 별로 이뻐 보이지가 않아서 안 입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만약 나중에 살 뺐을 때를 생각해서 남겨둔 옷이 있다면 지금 유행이 끝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나눔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유행이 지나 팔기도 어려워지고 나눔을 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작아진 옷뿐 아니라 너무 커진 옷들도 앞으로 입지 않게 될 확률이 높으니 공간만 차지하는 옷들은 하루날 잡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버려야 할 물건 두 번째는 의미 없는 장식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위해 장식품을 거실 혹은 안방이나 주방에 많이 두고 계실 것입니다. 단지 무언가 허전해 보인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하나 더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고 또 하나를 채우면 나머지가 또 비어 보여서 추가로 또 사게 됩니다. 이렇게 채우다 보면 어느덧 의미도 없는 장식품들로 집안이 꽉 차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도 없으면 괜찮지만 하나를 사게 되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 의미 없는 장식품들은 팔거나 기부 혹은 나눔을 해서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놓던지 하나를 배치했을 때 뭔가 허전해 보여 하나를 더 사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어 버려야 할 물건 세 번째는 자식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이는 사실 그 물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예전에 입고 있던 옷이나 장난감을 버리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진으로 남겨만 놓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굳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사진함에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사진을 보며 추억을 하면 되고 자식들이 와도 사진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들이 어릴 때 입었던 옷이나 사용했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추억 때문이라면 지금 바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그리고 그 옷들은 다른 어린아이들이 입도록 나눔을 하거나 기부를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버려야 할 물건 네 번째는 안 쓰는 쇼핑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트를 갈 때 가지고 가는 쇼핑백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가거나 아주 적은 물건만 구매하려고 마음 먹고 갔을 때는 쇼핑백을 들지 않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마트에 가면 살 게 많아져서 또 쇼핑백을 구매하게 됩니다. 다이소 같은 곳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종이로 된 쇼핑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집에서 이런 쇼핑백이 쌓여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쇼핑백들은 어디 팔거나 나눠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은 재활용으로 잘 버리고 앞으로 물건을 소량만 사더라도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백은 크기별로 많아야 2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깜빡하고 쇼핑백을 놓고 갔을 경우 쇼핑백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봉투를 달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쓰레기 봉투를 쇼핑백처럼 쓰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마트나 물건을 사러 갈 때는 항상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만들고 잊어버렸을 경우 쓰레기 봉투에 담아주실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나이 들어 버려야 할 물건 5번째는 오래된 낡은 속옷입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사실 속옷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옷들은 속옷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나를 하루 잡아 잘 안 입게 되고 늘어난 속옷들을 처분해 보세요. 옷뿐 아니라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이 난 양말은 그래도 잘 버리지만 목이 늘어난 양말과 색이 바른 양말은 쉽게 버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얀 양말이 검은 양말이 될 때까지 버리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기부를 하거나 나눔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양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세요. 어떤 분은 양말을 자동차 와이퍼 덮개로 쓰기도 하고 커튼을 청소하는 용도 혹은 먼지를 터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젖은 우산 덮개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버리기는 아까운 양말의 경우 다른 곳에 재사용할 수는 없는지 고민해 보세요. 나이 들어버려야 할 물건 6번째는 여행 기념품들입니다. 대개 여행을 가거나 관광지를 가게 되면 그 지역의 기념품들을 하나씩 사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갔을 때야 사고 싶고 신기해 보여서 구매하지만 막상 집으로 가져오면 별로 이뻐 보이지 않고 그냥 어디 한 구석에 방치되어서 내가 그 기념품을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념품들은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이뻐 보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하나 정도 구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디 관광지를 갔다 올 때마다 기념품을 사는 습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념품을 선물로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차라리 먹는 거 주고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행 기념품들은 눈으로 보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좋고 매번 여행을 갈 때마다 무언가를 꼭 사야 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어버려야 할 물건 7번째는 오래된 매트 혹은 요가 매트입니다. 오래된 거실 매트와 요가 매트 중에는 PVC 매트류가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한국 소비자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해 물질이 검출된 PVC 요가 매트 7개는 모두 수입산 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트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수입산보다는 국내산 제품을, 그 중에서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PVC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PVC는 생각보다 생활용품에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딱딱한 듯 딱딱하지 않은 얇은 플라스틱 비닐 재질의 무언가를 살 때는 꼭 재질을 확인해보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 유해한 제품도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 잘 쓰지도 않는 것이라면 처분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요가 매트의 경우 가위로 잘게 잘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너무 커서 종량제 봉투에 넣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형 생활 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버려야 할 물건 8번째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입니다. 대개 전자제품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욱 버리기 쉽지 않고 언젠가 한번 쓸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저는 에어프라이기를 작년에 구매했지만 이제까지 2번 정도만 사용했을 정도로 잘 안 쓰게 돼서 중고로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에어프라이기를 자주 그리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유독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토스트기 여분의 믹서기 등 잘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고 없어도 큰 지장이 없는 것들은 그 제품이 더 오래되기 전에 빨리 파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지난 것들은 잘 팔리지도 않고 처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쓸 일이 있겠지라는 그 한 번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제품을 그냥 놔두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버려야 할 물건 9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 및 잘 사용하지 않는 양념장입니다. 정리를 평소에 잘하지 않는다면 분명 냉장고 혹은 양념장을 넣어두는 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날을 잡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곳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는 양념장만 정리하고 화요일에는 쇼핑백만 정리하자는 식으로 하루에 한 군데씩 혹은 일주일에 한 군데씩 정리해도 집안이 좀 더 깔끔해질 것입니다. 사실 양념장이나 향신료는 빨리 써버리고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밖의 음식물들도 빨리 먹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냉동실에서는 내가 언제 넣어두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음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심하게 얼어버린 것들은 처리하기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냉장고와 냉동고도 날을 잡아 정리하면 좋지만 웬만하면 먹을 만큼만 음식을 구매하고 가급적 빨리 먹어버리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어버려야 할 물건 10번째는 나무로 된 도마입니다. 특히나 나무 도마의 경우 나무 사이사이로 음식물즙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도마가 낫다, 나무 도마가 낫다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에는 플라스틱 도마가 나았다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나무 도마가 더 낫다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초반에는 나무 도마가 더 위생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라스틱 도마가 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도마지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도마일수록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도마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마는 사용한 후 세제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로 세척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건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 도마에는 많은 세제가 흠집 사이로 스며들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세제도 확실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나 생선 등을 칼질할 때는 우유팩을 도마 위에 깔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버려야 할 물건 11번째는 나무 젓가락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나 포장해 갈 때 항상 받는 것이 나무 젓가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나무 젓가락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무 젓가락은 사실 어디 소풍을 갈 때나 사용하지만 집에서는 수저가 있는데 굳이 나무 젓가락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젓가락은 항상 쌓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나무 젓가락으로 가구를 만들어주는 사업도 생겨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무 젓가락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나무 젓가락은 작은 나무 조각인데 음식을 섭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오염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음식을 시키거나 음식을 포장해 갈 때 집에서 먹을 거라면 나무젓가락은 빼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담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젓가락은 재활용도 쉽지 않고 처리도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버려야 할 물건 마지막은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입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 화장품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대개 얼마 쓰지도 않아서 버리지 못한 화장품들이 많을 것입니다.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계절별로 사용할 화장품 외에는 전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는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화장품을 살 때 용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 하루를 잡아 화장품을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부분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쓰지 않을 화장품은 처분하고 앞으로 정말 사용할 화장품만 구매하면 돈도 아끼고 여러분의 화장품더도 깔끔하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유독 비우기 어려운 곳이 주방입니다. 너무 많은 유리잔이나 그릇들은 팔거나 나눔을 해보세요. 또한 버린 후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했을 때 추가로 주는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장식이 없는 게 장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능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면 기존 물건은 버리는 습관도 만들어 보세요.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만큼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두고 안 쓰는 물건이 꽤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에 구매 전에 신경 써서 구매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나이 들어 버려야 할 물건 12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물건 외에도 다른 것들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도 이번 주에도 물건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건을 계속 사겠죠. 만약 우리가 1년에 100개의 물건을 사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면 10년이면 순식간에 1000개의 물건이 집에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물건과 쓰레기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인생이 쓰레기통이 필요 없는 쓰레기장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안의 물건들까지 비워내면 내면적으로도 안정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로바로 비워내는 습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습관이 되면 나중에 정리할 것이 생기는 것이 신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영상을 토대로 다 같이 빗자루를 들고 필요 없는 물건들과 그 속에 담겨 있는 필요 없는 나를 깨끗이 쓸어 모아서 버리는 방법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집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는 어떤 물건을 버릴지 정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9가지의 정리 기준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후회 없이 체계적으로 잘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버릴지 대한 기준을 정하고 버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버리기 힘든 물건들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정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기님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지혜를 꼭 마음에 새겨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후에 빛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노후 생활이었습니다.